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도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다가올 총선과 연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은 댐과 백두대간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을 국가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인접한 8개 시도가 적용 대상입니다. 팬데믹 3년 차인 2022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펼쳐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 한 체조 선수를 통해 2022년을 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통과를 내후년 총선과 연계해 주요 정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으로 시작한 특별법이 중부 내륙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장됐습니다. 연내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2022년을 이틀 남기고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164만 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총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겠고 또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각종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각 당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채택하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만 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특별법이 1년에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공동위원회는 총선과 연계해 내년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중부내륙 특별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내후년 총선과 연계해서 우리 도민들이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행동까지 저희가 배수진을 좀 치고 충청북도는 강원과 대구, 경북, 충청과 전북을 연계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당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이렇게 민관정이 법안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치겠다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과연 실제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정재영 기자가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국회의원 28명이 발의에 찬성한 특별법의 목적은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와 그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 강원과 경기,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가 해당되는데 이 중 충북과 맞닿은 17개 시군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국가가 나서 이들 지역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시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 안에 도로, 철도 등의 정비와 확충,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항 등을 담아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도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환경 오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찾고 수자원을 활용할 땐 지자체장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충북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부분입니다. 모든 과정은 행안부 장관 소속의 기획단과 차관위 위원장인 실무위를 거느린 국무총리 소속 발전지원위원회가 지휘합니다. 어떤 특정한 중앙부처, 개별부처에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항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그 부분을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현장을 국무총리로. 실제 사업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 특례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기초지자체들은 소속 시도에 상관없이 발전지구로 묶어 사업을 함께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고 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시설과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 기초시설이 있어 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엔 수변구역 등의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라고 해서 좀 다른 법에는 없는 내용을 담아놨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줘라. 원안대로만 제정되면 그간의 규제와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 가득 담긴 특별법. 한시법이라 2032년 말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정을 통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오창에 방사능 가속기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6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하고 기반시설과 활용지원센터 등을 만드는데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며 신산업 배후단지와 AI 바이오 영재고 등을 만드는데 민자를 포함해 4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방사능 가속기를 기반으로 충청권 신산업밸리를 만들어 항공우주와 핵융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2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M15X 증설 15조 원과 LG에너지솔루션 4조 원, 제너시스 BBQ의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문화시설 2천억 원 등 올 한해 모두 39건에서 20조 4,23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조 원대였던 지난해 청주시 전체 투자 유치 실적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투자 유치 실적 평가에서 충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네,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 키워드 엔데믹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거쳐 이제는 풍토병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초등학생 체조 선수 유진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해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얼굴의 소녀, 몸짓은 범상치 않습니다. 뛰고 구르고 몸풀기와 지상훈련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6번, 하루 4시간씩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초등학교 6학년의 체조 선수 최유진 양의 일상입니다. 학교 후에 체조장을 와서 체조장에서 한 6시 반, 7시, 6시까지 운동하고 힘들긴 한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8살에 체조를 처음 시작한 유진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들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훈련장도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체조장 못 나오고 집에서 줌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속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던 건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해보니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는 초등학생은 지난 2019년 12.8%에서 지난해 20.9%까지 늘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꿈을 빼앗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이는 훈련 도중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팔을 다쳐서 쉬었어가지고 그 뒤에 회복하고 재활하고 할 때가 가장 너무 힘들었어요. 한두 달이 1년, 그리고 또 1년.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도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유진이의 무대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다시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 마루아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개인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힘들었던 거나 그런 게 진짜 한순간에 잊혀졌어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만 12살을 지낸 2022년, 인생의 4분의 1을 덮고 있던 마스크를 벗습니다. 너무 길고 혹독한 팬데믹을 거쳤기에 평범하게 돌아온 일상은 새 출발의 무대가 됐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비하면 축복입니다. 유진이는 운동화 끈을 질끈 묶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훈련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제가 만족하는 경기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공석이던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에 김진모 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어제 오재세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 가운데 김진모 검사장을 서원구 조직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 2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돼 어제 영시를 기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13일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소속 40대 간부를 특수강요 미수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해당 간부는 구속 상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문화있다 오늘은 한평생 조각가의 길을 걸어온 한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조각이라고 하면 목조나 철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작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재료를 구부리고 두드리고 또 불에 그을리면서 끊임없이 표현의 한계를 깨나가는 60대 예술가의 이야기를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 반짝이는 거대한 원형 입체 조각. 멀리 우주의 행성 같은 작품에 다가서자 알루미늄판 수백 장이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새긴 알루미늄 판에는 도시의 지하 매설물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알루미늄만의 물성을 살려 불로 그을리고 망치로 두들겨 구멍을 내 마치 행성의 표면처럼 표현했습니다. 맨홀이라는 저 매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인 물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빗물도 흘러나가고 폐수도 흘러나가고 그거야말로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틀에 박힌 소재의 한계를 벗어나 안 써본 재료가 없을 만큼 새 영역에 도전한 이기수 조각가입니다. 10년 전부터 홀로 알루미늄 판을 들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새긴 맨홀 뚜껑이 300점 가까이 됩니다. 차에 항상 망치하고 알루미늄판을 싣고 다녀요. 때로는 이제 집주인이 나와서 이야기 물어보기도 하고, 나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작업복을 입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일을 하니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수십 년 조각가 삶에서 물성에 대한 고민은 작가의 중요한 예술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의 자유로운 굴절, 반사성이 빚어낸 우연성에 이끌린 이유입니다. 두드리고 이러면은 그 요철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다시 오그려뜨리고 피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표현의 우연성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대학 시절 비구상이 주류인 분위기에서 홀로 구상 작업을 했던 것도 통념을 거부했던 면모를 뒷받침합니다.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와 재료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조각 사이로 관람객들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도 작업의 의미를 더합니다. 빛과 그림자도 굉장히 중요한 연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직접 오셔서 작품과 작품 사이를 거닐면서 또 작품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스스로 표현의 틀을 깨는 그의 변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료와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표현과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적당히 즐기면서 해서 반복적인 과정은 힘들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또 위로를 삼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사학 비리를 공익 제보했다 파면된 충주 신명중학교 박명화 교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해임의 근거로 든 개인정보 유출은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교사는 지난 2016년 학내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파면됐고 소송을 통해 3년 만에 복직됐지만 또다시 해고됐습니다. 충북의 중등교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창립됐습니다. 충북 중등교감의 98%인 188명이 참여한 충북 중등교감협의회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앞으로 교육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모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시군의 교장협의회는 있지만 중등교감협의회 창립은 전국에서 충북이 처음입니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경험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가족 포럼이 어제 저희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자기성장 학생과 학부모, 또 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목기술자, 그리고 전기, 기계, 지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야만이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gem입니다. 양조장은 술을 만드는 그 일종의 근대 산업 시설인 거죠.
저희 MBC 충북 2022년 마지막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청주 오송 메타바이오 매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다루고 대안을 모색한 시사토론 창 제작진과 지방선거 특별기획 청년 정치를 묻다와 청년 면접 시리즈로 청년 세대 건전한 정치 참여를 이끈 보도 제작진이 시청자위원회 상을 받았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들은 새해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과 공정하고 올바른 뉴스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사 정원이 감축된 청주 수곡중학교와 교장 공모제가 무산된 한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수곡동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수곡중학교는 내년에 교사 6명이 줄고 2개 학급이 감축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에서 27명으로 늘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근의 한솔초등학교는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라며 교장 공모제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충주시 호암동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발굴 작업은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실습농장 건축 당시 유해가 발견된 쌀이제 인근 2지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진이라서 진라면 모델을 한 건 아니야. 우리는